리진이 돌아갔다는 왕실 무희단은 바로 장학원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 행사나 궁중 연회가 있을 때마다 장학원의 무희들은 공연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 무희들은 역이, 즉 기생이었다. 경국대전은 이들이 지방 관아의 노비 중에서 선발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람들은 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다, 노비 계층이다. 그래서 공노비라고 부르고 또 관가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공가지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공적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이 물건이다라고 말한 건 바로 이들의 계층이 최하층 노비층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조선의 무희였던 리진은 결국 노비의 몸이었다. 리진이 노비였다는 사실은 프랑댕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 노비의 삶은 나라의 것이었다. 리진도 다르지 않았다. 외교관의 부인으로 돌아왔지만 리진은 다시 관가의 기생이 되어야 했다. 기록에 의하면 1907년까지도 관기들이 계속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조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의 행사에 불려다녔고 무의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그녀들에겐 관습의 굴레가 여전했다. 그러면 1907년까지는 관기 제도는 엄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노비와 별개로. 그럼 리진이 돌아와서 이제 앙심을 품었던 고위 관료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기 제도인 기적 기생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던 리진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명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리진은 다시 궁궐의 무희가 되었다. 그리고 파리에서 찾은 그녀의 삶은 사라져갔다. 리진은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위 관료에 의해서 다시 무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남편인 꼴랭 드 플랑시의 태도입니다. 그는 리진이 끌려가는 동안에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리진이 다시 무희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걸 보면 혹시 그가 리진을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조선시대 노비 문서인데요. 콜랭 드 플랑시가 프랑스에 보낸 보고서에 함께 첨부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관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관습을 버리고 문명화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예상하기 힘듭니다. 이렇듯 콜랭 드 플랑시는 조선의 노비 제도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진이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했던 것이죠. 헌데 그랬던 그가 왜 리진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취재진은 꼴랭 드 플랑시의 행적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그의 인사기록 문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꼴랭 드 플랑시의 이력과 직무, 가족 사항이 모두 기록된 문서다. 여기서 취재진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독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콜랭드 플랑시의 개인 서류 기록에서는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프랑댕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인사기록 문서는 1902년. 그러나 이때까지도 꼴랭드 플랑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어찌된 영문일까? 함불 외교사에 정통한 마크 오랑주 교수는 독신 기록을 이렇게 해석한다. 두 사람이 결혼하려면 프랑스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관은 항상 첩보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하는 여자가 한국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녀가 외교관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니까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자기 조국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 입장에선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따라서 어떤 외국 여성이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하려면 그녀는 반드시 외무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관이었던 꼴랭드 플랑시가 리진과 결혼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리진이 국가에 소속된 신부님을 생각할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꼴랭드 플랑시는 리진과 정식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 운명은 가혹했다. 리진은 다시 조선의 무희가 되었다. 그러나 파리의 근대를 경험한 그녀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파리에서 리진은 한 인간으로 그리고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신분의 굴레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문명사회의 도덕에 깊이 매료되었던 리진은 다시 던져진 사실에 자신의 영혼이 상처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금조각들을 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리진은 파리로 인해 살았고 파리로 인해 죽었다. 그녀에게 조선은 눈과 귀가 막힌 낯선 세계였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던 리진. 선택은 죽음이었다. 리진의 마지막